집안의 복덩이, 기막힌 며느리 이야기, 가난을 물리친 지혜. 그 집안이 바뀐 건 단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사실 그날보다 먼저 시작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침을 굶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식구가 넷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며느리.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쌀 한 톨도 그냥 나오지 않는 집이라는 걸.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그 집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마당에 닭도 있었고 광에 곡식도 있었고 굴뚝에선 매일 연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도 흉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복이 달아났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 여자가 하필 저 집에 들어갔는지. 알고도 들어갔다면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처음 그 집 문을 넘던 날,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어서 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쵸. 한번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방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에는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불은 한 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구석구석.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이 없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어제도 없었으니까. 며느리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벽, 바닥, 창문 틈,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밥상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며느리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솥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거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두드려 봤습니다.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별이 뜰 때까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껐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며느리가 간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갔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였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뭐냐?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이 하나씩 눈을 떴습니다.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엌 앞에 서서 모두 멈췄습니다. 솥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뚜껑을 들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죽이었습니다. 흰 쌀죽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뿌리 같은 거, 마른 잎 같은 거, 이름 모를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며느리는 솥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거라고? 네, 어디서 났느냐? 길에서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길에서 주운 걸 먹으라고.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어보시면 압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굴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다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남편이 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그 집은 오랜만에 밥상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며느리는 빈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씻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걸 먹였다. 남편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벽을 타고 며느리 방까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다음 날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돌아왔습니다. 가져오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말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누군가 버린 깨진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봤습니다. 그건 또 뭐냐? 며느리는 마당에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쓸 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항아리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여다봤습니다. 된장이었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된장. 어디서 났냐?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뭘로? 버려진 걸로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이 며느리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왜 이 집에 왔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적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나간 사이 시어머니는 방 안을 봤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구석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왜 멈췄는지 시어머니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담장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집 앞에 있던 거 가져간 거야? 그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버려둔 거라도 우리 집 앞에 있던 건데. 이웃 안악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시켰다. 조용했습니다. 이웃 안악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예, 내가 시킨 일이다.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라. 이웃 안악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났을 텐데 왜 감싸줬을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솥을 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솥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물었습니다. 어떻게 배운 거냐? 며느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럼 그냥 봤습니다. 뭘 봤냐?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들을요. 버려진 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보지 않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시어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2달째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그 집에 작은 변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된장 항아리 3개, 말린 나물 꾸러미, 고쳐서 다시 쓰는 바구니들, 밥상에 서서 빈 그릇이 사라진 지도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갈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주워온 것들. 원래 우리 마을 공터에 있던 건데 임자 없어 보여서 가져갔겠지만 그게 다 우리 땅 것들이요. 시어머니는 전갈을 들고 온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들 값을 치르시오.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꼭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시어머니는 오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듣고 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진짜 돈입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혼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안쪽 제일 큰 대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뭔 일이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집
일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창고 앞을 지나면서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묵은 것들의 냄새, 오래 방치된 것들의 냄새.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췄습니다. 저 창고 안에 있는 것들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 주인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창고, 네, 저 안에 있는 건 다 못 쓰는 것들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못 쓰는 걸 정리했어. 값을 대신한다고? 네, 그 집 주인은 웃었습니다. 조용히. 피식. 그러시오. 며느리는 그날부터 그 집 창고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십 년 된 항아리, 반쯤 끊어진 농기구, 곰팡이 핀 자루들, 이름도 모를 뿌리들. 그 집 하인들은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저걸 어쩌려고 괜히 일 벌인 거 아니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나눴습니다. 쓸 수 있는 것, 고칠 수 있는 것, 돌려줄 수 있는 것. 열흘이 지났습니다. 창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창고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것들 주인이 봤습니다. 저건 뭡니까? 주인은 잠시 굳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요. 씨앗 같습니다.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심으려 했다가 때를 놓쳤소. 그냥 뒀소. 며느리는 그 씨앗들을 봤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주인이 봤습니다. 살아 있다고? 네,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꺼내지 않은 겁니다. 주인은 한동안 그 말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방 안에 시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 무엇을요?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며느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 이 집에 왔느냐? 강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이 집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것들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듯 이 집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그 말 안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며느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봐라. 며느리가 보자기를 폈습니다.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씨앗들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걸 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다. 심으려 했다. 심으려 했는데 멈췄습니다. 때를 놓쳤다. 며느리는 씨앗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냐?
네,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꺼내지 않은 겁니다. 그 말에 방 안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그 집안이 살아난 건 사실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씨앗이 있었습니다. 심으려다 멈춘 손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저 집은 며느리 덕에 살았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씨앗을 묻었고, 누군가는 품고 기다렸고, 누군가는 그걸 꺼내 심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걸까요? 버려진 것들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한때는 누군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때를 놓쳐 내려놓은 것들. 지금도 어딘가의 집에는 오래된 보자기가 있을 겁니다. 서랍 안, 창고 구석, 아무도 열지 않는 그 어딘가에 당신 집에는 없습니까?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있진 않습니까? 버려진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아무도 보지 않은 것뿐인 그런 것 말입니다.